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어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제일 먼저, 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면서 대금을 주고 받아야 되죠. 그런데 자, 구두로서 다음에 대금을 줄게요라고 이렇게 구두로서만 말을 한다면 외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라고 쓰게 되어 있고, 다음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용지에다가 계약서 형식으로 적어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어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음이라는 거는 증서에 기재된 일자의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다라는 거. 여기서 증서에 기재된 일자라 하면 언제 내가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만기일이 되겠죠. 만기일에 돈을 주겠습니다라는 계약 증서를 우리는 어음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음에 대한 기본 용어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음에는 크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구분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어음으로 나눕니다. 약속어음이 있고 환어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어음의 형태가 뭐 종이냐 전자냐는 따지지 마시고 그냥 약속어음이라는 게 있고 환어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약속어음이 뭐고 환어음이 뭐냐? 약속어음은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어음이다라는 거.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두 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속할 때 손가락 걸고 약속하죠? 몇 명의 손가락 겁니까? 보통 두 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행했는 사람과 지금이 동일하고 어음 관련된 거래 당사자가 두 명밖에 없을 때 우리는 약속어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다고 봅시다. 자, A라는 회사가 상품을 B라는 회사에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B라는 회사는 이렇게 A라는 회사 쪽에다가 뭘 줘야 될까요? 그렇죠. 돈 줘야 되겠죠. 대금. 근데 대금을 주지 않고 뭘 주느냐? 어음을 준다는 얘기죠. 어음을. 자, 그러면 A사 입장에서는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이다라는 수익이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돈 받을 어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받을 어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단 받을 어음에 대한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B라는 회사다라는 거. B사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상품을 사왔으니까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그만큼 어음을 발행해줬으니까 지급 어음이 된다라는 거. 자, 이때는 거래처가 누가 됩니까? A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 상품 거래가 아니었다면 미수금, 미지급금이 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일단은 어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어음을 받은 사람이 A사죠. 그래서 A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 사람을 어음에 대한 수취인이라고 부릅니다. 수취인,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어음을 발행해낸 사람이 누군가요? 그렇죠. 어음을 발행해낸 사람이 B죠. B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발행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발행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돈도 누가 주죠? B가 주죠. 지금이 될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환어음은 뭐냐? 환어음은 발행인과 지급인이 상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과 지급한 사람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은 내가 하지만 대금 지급은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에 넘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음과 관련된 거래 당사자가 총 3명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어떤 A라는 회사가 있고요. B라는 회사가 있고 C라는 회사가 있다고 봅시다. 자, A사가 상품을 B사에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럼 B사는 상품에 대한 대금을 이렇게 A사에 줘야 되겠죠. 그런데 대금을 주지 않고 어음을 발행해 준다 이거죠. 근데 과거에 B사가 과거에 C사한테 상품을 판 적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C사가 B사한테 이렇게 만다고요? 외상했던 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 B사는 C사한테 돈 받을 게 있다 혹은 돈을 맡겨놨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B사가 어떻게 하느냐? C사야, 내가 어음을 A사한테 발행해 줬는데 C사 너네는 지금 우리 회사에 돈 줄 거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금을 네가 좀 줘라 라고 해서 어음 대금을 이렇게 지급
하라고 요청을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요게 환어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한번 본다 그러면 분계. 자, 분계는 제가 목적을 보라 그랬죠. A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 될 거고요.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음에 대한 대금을 받을 곳은 어디가 된다? 그렇죠. B가 아니라 C가 되는 거죠. 실제 거래는 B하고 했지만 대금을 받는 곳은 어디다? C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B사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상품 사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자, 그런데 B사는 A사에 어음을 발행해 주기는 했지만 어음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면 이건 부채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예전에 C한테 받을 거 있던 뭐가 있었다?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권리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C사께.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C사 입장에서 실제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채권과 채무에 대한 변화가 생겼죠. 자, C사는 원래 B사한테 줘야 될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오늘자로 그 외상 매입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소멸되었다. 그래서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이 감소할 겁니다. 누구 거? B사께 될 거죠. 그 다음에 대신에 어음에 대한 대금 의무가 있으니까 지급 의무 있죠. 지급어음이 될 거다. A사 거 요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용어를 본다 그러면 A사 입장에서는 어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뭐라 부를 거냐? 수취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B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발행한 사람이니까 발행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C사는 우리가 나중에 돈 주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지급인 또는 다른 말로 지명인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수취인, 발행인, 지급인 또는 지명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C사 입장에서는 B사가 주라 한다고 무조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B사가 C사한테 통보를 해줄 겁니다. 대금을 주라고. 그리고 C사는 그걸 알았다, 내가 대금을 줄게 라고 승낙을 해야 되겠죠. 이 승낙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인수한다라고 불러요. 인수한다라고 부른다라는 거 용어 기억해 주시고요. 참 뭐 환어음은 그냥 쉽게 웃자고 말씀드린다면 이런 걸 해보시면 될 겁니다. 내가 B라는 친구한테 돈 빌려줬더만 B라는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야, 나 C한테 돈 받을 거 있으니까 그냥 C한테 가서 받아라 이거죠. 그 채권을 넘기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어음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약속어음 같은 경우에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B사로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환어음 같은 경우는 발행했는 사람 따로 있고 지급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발행인, 지급인 썼지만 약속어업에서는 지급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발행인이라 하면 이 사람이 돈 주는 거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어음을 법률적으로 구분했을 때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다라는 거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상 측면에서도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거래상이라는 건 이게 약속음이냐 환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느냐라는 건데, 자, 거래상에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거래상 측면에서 구분한다면 첫 번째 상업어음이 있습니다. 상어음이라고도 부르고 상업어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어음이 있고요. 금융어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상업이 뭡니까? 상업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상업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거래 시에 물건을 사고 팔면서 발행한 어음이다. 그러면 물건 사고 어음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어음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요. 그 어음에 대한 대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의 어음을 성질을 가진다 해서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진성어음이라고도 부른다. 상업어음은 일반적으로 물건 사고 팔면서 발행했는 어음이고요. 다른 표현으로 진성어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평소에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또 재고자산 거래라면 받을 어음 지급어음이 될 거고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라면 미수금 미지급금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는 금융어음이 될 겁니다. 자, 금융어음은 뭐냐? 금전 대차 거래 시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올 때 한다고요? 차용증서 대신에 발행한 어음이다라는 거죠. 자, 무슨 개념이냐? 여러분들이
금융거래할 때 돈을 빌려주고 빌려올 때는 항상 계약서를 쓰게 돼 있죠. 그 계약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차용증서라고 부릅니다. 이 차용증서에는 채권자가 누구며 채무자가 누구며 채무 금액은 얼마며 이자는 얼마 주고 상환일은 언제인지라는 걸 상세하게 적게 되어 있죠. 이런 차용증서를 꼭 주고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차용증서 받는 것도 귀찮으니까 계약서 귀찮다. 그러지 말고 네가 돈 갚아야 될 날짜를 만기로 해서 어음을 한 장 끊어달라 이거죠. 됐습니까? 그게 뭐가 된다고요? 금융어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금융어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른 표현으로 돈 빌릴 때 쓰는 어음이라 해서 차어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어음 때문에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건가요? 아니죠. 돈을 빌려줬는 것 때문에 받을 권리가 생긴 거고요. 반대로 빌려온 사람도 돈 빌리고 어음을 줬지만 어음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빌린 돈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어음은 금융어음 자체만으로는 회계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많이 헷갈리실 건데 밑에 예제를 제가 2개를 가져왔어요. 한번 볼게요. 당사는 A사에 현금 1억을 단기 대여하고, 그렇죠, 돈 빌려줬죠. 그리고 A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령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현금 빌려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1억 원이 감소할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으니까 뭐가 됩니까? 단기 대여금이 되죠. 여기서 이 어음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A사 발행 약속어음이 아니라 뭐로 볼 수 있다? 그냥 차용증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차용증서.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어음은 회계 처리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 자, 2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당사는 B사에서 현금 1억 원을 차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교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 빌려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1억 원이 증가하고요. 대변에 돈 빌렸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단기 차입금이 그렇죠. 1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음에 대해서는 또 다른 회계처리 대상이 안 되죠. 이 약속어음은 그냥 뭐 한다고요? 차용증서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 가시는가요? 그래서 돈을 빌려오고 빌려줄 때는 우리는 계약서만 쓰면 되는데 이 계약서 쓰기 귀찮아서 뭐 한다고 어음을 주고 받은 겁니다. 그럼 이 어음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의무와 수령에 대한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계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어음이 실제로 뭐 수업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한 문제씩 등장했을 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의 오답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눈에는 문제상에 어음이 보이기 때문에 자꾸 어음을 적으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는 표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음이란 용지가 나왔더라도 어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어음을 쓸까 안 쓸까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음에 대한 기본적인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다 첨부가 되어 있을 거고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